지난 시간에 어느 시대 배웠어요? 그렇지, 삼국시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삼국시대로 가서 한대 좀 덜 해가지고 한대도 하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포함한 위진 남북조 시대를 했죠. 한 대에는 백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뭐 했었죠? 뭐 칠반무도 있고 파투무도 있었고 건무 지난 시간에 했었고 네? 비무? 비무가 백희에 있었다고? 한대 했던 무용. 비무는 저 청상하게 있었고. 기억이 안 나. 좀 찾아봐. 뭐 있었는지. 파투무 적었고 건무 있었고 칠반무 적었고 건고무 했고 건무 적었지. 그리고 아니야. 그래. 방고무 있었잖아. 요런 춤들을 췄죠. 그 다음에 자 삼국시대를 거쳐서 위진남북조 시대가 왔죠. 이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유교가 물러가고 무슨 교가 왔어요? 불교가 왔어요. 그 다음에 민족의 이동과 그렇지 잡거를 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그렇지.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 그 다음에 춤에서는 서북지방의 소수민족과 외국의 무학이 중원에 전래되었죠. 그것 중에서 유명한 거 2개. 뭐뭐 있었죠? 응? 구자학과 그렇지. 구자학과 서량학이 있었죠. 이 구자와 서량은 모두 실크로드에 위치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원에 전래가 된 거죠. 한때 실크로드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여전히 백희 여전히 유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아까 비무가 속했던? 그렇지. 전계무는 정계무고 아까 비무가 속했던 거는 청상아. 이런 것들이 당시의 대표적인 무학이에요. 청상학에 속한 춤들 쭉 나열했었죠. 지난 시간에 비디오 보다 말았어요, 이거. 그리고 청상학. 그 다음에 또 오늘. 그렇지. 호학과 호무까지 위진남북조 시대에 할 거예요. 여기서 호학과 호무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청상학에 있는 춤을 먼저 본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이렇게 소매가 그냥 길게 연결된 게 100점이에요.
요거는 이제 건무죠. 천을 이렇게 들고 하는 거는. 춤 사위도 건무, 장주무와 굉장히 흡사하죠. 천을 막대기에 천을 이렇게 감아서 춤을 추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그 테크닉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리본 체조처럼 돌리고 날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 이게 무슨 드라마의 일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여준 동영상 중에서 그 드라마에 나왔던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따가 보여주는 춤도 또 그래요. 자, 흰색 옷을 입고 하니까 마치 선녀가 강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호선무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요 사람이 아니고 선녀거든요. 기악천이라는 선녀예요. 기악천은 하늘에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하늘에서 비파나 피리를 연주하는 선녀를 기악천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종교화예요. 돈황 벽화, 돈황 막고굴에 있는 벽화에 있는 그림인데 불교에 있는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 선녀가 이렇게 천을 들고 도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녀를 기악천을 묘사할 때 호선무를 추는 기악천을 상상한 그 화가의 상상도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호황무를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기악천의 호선무예요. 천을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화상전에 있는 거. 화상전에 있는 춤추는 모습인데 아까 지금 본 동영상하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거든요. 요곳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칼라를 입혀서 이렇게 천을 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당시에 호선무로 유명한 무용수 누가 있었을까? 여러분도 아는 사람? 양귀비. 그래. 친구야, 걔야, 걔. 양귀비가 있었어요. 양귀비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당의 현종. 현종의 부인인데 뒤에 불 좀 켜줄래? 처음부터 양귀비가 현종의 부인은 아니었어요. 고구려 공녀였다고? 그 드라마 이름이 뭐였니? 기왕후. 아니 거기 양귀비 안 나오잖아. 거기서 기황후가 하지원이 그 황후 되기 전에 신분이 뭐였어? 아니 그 바로 직전에 후궁인데 후궁 이름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단 말이야. 직책이. 귀비잖아. 그래서 양귀비야 얘도. 원래 양옥환이에요. 이름이. 양옥환인데 그 현종의 부인인데 황후 바로 아래인 귀비 자리까지 올라서 이제 양귀비를 하거든요. 왜냐면 생을 마칠 때 귀비로 마쳤어. 생을. 근데 원래 처음부터 현종의 부인으로 간 게 아니고 원래 현종의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아들의 18번째 왕자의 부인이었는데 18번째면은 왕권하고 가까워요? 멀어요? 한참 멀지. 절대 뭐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다 나라를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절대 왕이 안 되는 서열이에요. 그래서 그 왕자의 부인으로 가서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요. 무난하게 살았는데 현종의 원래 부인인 무회비가 죽은 다음에 그 현종이 굉장히 이제 뭔가 감수성이 많은 남자였나 봐. 굉장히 무회비의 죽음을 슬퍼해서 이것을 이제 옆에서 보던 관리가 환관이 무회비를 그리워하니까 또 다른 여자를 주어야겠다라고 해서 전궁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여성들을 모두 수소문해요. 수소문했는데 알고 보니까 18번째 왕자의 부인인 요 양옥환이 굉장히 미모가 좋다고 소문이 난 거지. 그래서 이 다른 미녀들과 함께 양귀비를 딱 데려가요. 양귀비가 거기서 바로 이 호선무를 춘 거야. 호선무를 추니까 현종이 떵령 하고 반한 거지. 기록에 나와요. 현종이 양귀비의 호선무에 반했다. 라는 게 나와요. 근데 아들의 여자잖아. 며느리지. 막장 중에 막장이지. 그래서 바로 이 양귀비를 바로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취하지 못하고 일단 도교에 입문을 시켜. 도교는 거기에 입문을 하면은 속세에 있었던 모든 인연이 없어진대요. 그렇대? 근데 도교 잘 모르거든. 도교? 선생님 도교 아는 거는 그거 하나 있는데 자갈밭에 굴러도 현세가 제일이다. 그게 도교 사상이거든요. 도교는 내세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벽에 똥 치를 때까지 산다. 현세에서. 그게 도교 사상인데 이제 도교가 또 한 가지 거기에 입문을 하면은 그 이 속세에 있는 인연이 모두 이제 끊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에 입문을 하니까 자기 아들의 부인이었던 거는 이제 세탁을 하게 되는 거지. 신분 세탁을. 그러면서 이 도교 신자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겠다 해가지고 궁을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양귀비를 데려오는 거야. 데려와서 사랑에 빠진 거지. 이 여인과.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사랑에 빠져서 정치를 소홀히 하게 되고 양귀비의 이 뭐 육촌 오빠라든지 다른 외척들이 너무 이 부인을 좋아하면은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을 한다잖아.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관직을 깜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관직을 주니까 이제 나라가 매우 어지러워졌고 안사의 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안사의 난이 일어났는데 현종과 양귀비가 같이 피난을 가다가 가마 꾼들이 이제 가마를 내려놓고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파업을 했어.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왜 이 여자를 같이 모시고 피난을 가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제 막 반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종이 여자를 버렸을까? 같이 데리고 갔을까? 자기가 같이. 현종은 비겁한 남자였어.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양귀비를 버리게 돼요. 귀비까지 올라간 여잔데 황후가 없는 귀비였기 때문에 황후나 마찬가지였어. 근데 그렇게 자기가 이제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결국은 귀비를 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들한테 이제 맡긴 거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목을 맸는데 자살을 한 건지 억지로 목을 맨 건지는 몰라요. 근데 자살을 하더라도 자살을 하도록 이제 만든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때가 38살이라고 해요. 호선무에 그런 내용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당대에는 이제 중엽이 되면은 당대의 궁중 연학을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부기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좌부기, 하나는 입부기예요. 좌부기는 뭐냐면은 실내 공연을 하는 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용수의 숫자가 작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기술적 수준이 높았다. 이게 좌부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입부기는 반대로 실외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고 실외니까 규모가 장대해야지. 그리고 참가 인원이 많으며 외관의 장대함을 중시하는 춤이었어요. 당대의 연악은 이렇게 중엽부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요 두 개 연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파진악이거든요. 유명한 거 두 개를 꼽으라면은 파진악과 태평기악인데 요거 두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파진악은 굉장히 유명해서 일본까지 전해졌다고 해요. 파진악은 좌북이었을까, 입북이었을까? 입북이지. 뭘 보고 알 수 있어? 그렇지. 120명이나 되고 굉장히 웅장하지. 요걸 보면 입북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내용은 당 태종인 이세민이 국가를 통일한 무공을 칭송한 가곡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용수는 120명이나 됐어요. 전에 천자가 행하던 천자에게 바치던 무용은 8일무였죠. 8일무는 무원이 몇 명이죠? 8일무. 무원이 몇 명이야? 8일무. 64명이지. 88이 64. 8명, 8명. 그때보다 훨씬 규모가 커졌죠. 그때는 은주 시대였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또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해졌죠. 그리고 옷은 어떤 걸 입었냐면은 은으로 장식된 갑옷을 입고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물고기 때 도루미 때 같은 진영을 이루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웅장한 느낌의 노랫소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전투의 기분과 웅장한 기세를 짙게 풍기는 춤이다. 자, 이때 보면은 파진악, 태평기악 그리고 이거 외에 좌부기와 입부기에 속한 여러 가지 그 무악 이름은 이제 그 전 시대에 있었던 나라나 지명 이름을 버리고 새로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명에 해당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 파진악에 해당하는 춤을 볼게요. 이것도 역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자, 뭐 120명에는 택도 없죠. 지금 요거는 굉장히 줄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춤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 떼나 두루미 떼 같아요? 殿下，这席间你闻出什么味儿来了吗？什么味儿？杀气。 두루미가 펼쳐 날아가듯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사자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一婉，你不是想知道父皇什么样子吗？一婉，你快看那里，是谁在那敲鼓呢？那就是父皇。네. 여기까지고. 자, 물고기가 헤엄치듯 대형이 변하고 그 다음에 두루미떼가 날아갈 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진영을 이루면서 추는 춤이에요. 당시 기록에 보면 방패를 들고 췄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방패는 안 들고 있죠. 창을 들고 물고기떼, 두루미떼 같은 진영을 이루며 진행한다. 근데 여기서는 방패나 창은 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음악은 굉장히 웅장하죠. 여기 한 120명이 등장하면은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태평기약이에요. 태평기약은 다른 말로 오방사자라고도 해요. 요거는 왜냐면 사자춤이거든요. 태평기약은 이쁘기에 속한다. 사자라는 거는 원래 중국 고유의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자가 고유 동물이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왔냐면은 기록에 보면 한나라 때 사신이 안식국의 사신이 사자를 한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대에 이렇게 건너왔고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도 동물도 왔거든요. 그때 사자가 온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사자를 힘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자를 매우 좋아해서 사자 춤도 만든 거야. 근데 요 당대에 사자무가 이렇게 궁중 연희에 들어왔는데 이때 춤이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춤은 삼국시대에 보면은 삼국시대에 이 민간에서 사자무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자는 늦어도 한대에는 사자란 동물이 건너왔고 춤은 삼국시대에 있었고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당대에 사자무가 궁중연희로 들어오고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한 거예요. 사자무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추거든요. 중국에서. 중국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자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추는 춤이에요. 머리털로 만든 가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서로 표정이 다른 5마리의 사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사자라고 하면은 안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고 소사자라고 하면 1명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춤은 이렇게 머리를 귀로 양쪽을 펄럭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춤이에요. 자, 사자무를 한번 볼게요. 중국 명절에 이렇게 사자무를 행하는데 이것도 역시 명절에 춤이에요. 안에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이에요. 귀가 펄럭거리죠?
앞발 드는 거는 뒷사람이 앞사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쾌하죠? 뒤에 불 좀 켜주세요. 붕이 있니? 앙붕. 없어졌어?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어? 이게 지금 잘하는 사람이 앞에 서는 건지 뒤에 서는 건지 선생님도 궁금하거든? 이게 뭔가 리드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발을 이렇게 들 때는 뒷사람이 앞사람을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앞사람이 리드하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당시에 그림이에요. 사자모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모두 이제 4마리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가운데 사자는 대사자이고 사람이 이제 2명이 들어간 그림이고 요 3개는 이제 소사자예요. 사람이 1명씩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 주위에 요 사람들은 불자를 들고 불자가 먼지 터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랬죠. 그거를 들고 사자한테 오이 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이 주인은 태평악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태평악이 140명의 합창단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그림. 여기는 사자가 몇 마리? 3마리. 3마리 등장을 하고 여기 보면은 사자 주위로 쭉 악단이 있죠. 악단. 뭘 연주했다? 태평악을 연주하면서 이제 행군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심벌즈 같은 거 이렇게 치는 악사들 있고 기를 든 사람들이 있고 이게 태평기악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낼게요.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공연 잘하고 선생님도 가서 볼 테니까 공연 잘하고 그 다음 시간에 봐요. 그 다음 시간에 인도무용 재밌을 거야. 수고했어요.